여러분 안녕하세요. 은빛 청년입니다. 오늘은 그 농지연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 참 걱정이 크죠. 그래서 농지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려고 이제 농지은행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의 100%또 이제 감정가의 90%까지를 인정해 준다고 그러네요. 그러나 공시지가 100%라고 하더라도 시가 비준 한다 그러면 60%안 되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는 현재 65%로 앞으로 이제 90%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하고 있지만 농지는 실제 공시지가 현 시가에 비해서 60%도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싸다 싶은 생각은 들지만 농지은행 사이트에 가서 미리 계산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1억 7,500만 원의 가액인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으면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두 가지를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종신형인 경우에는 이제 매월 약 67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년을 계산을 하면은 1억 6천. 이제 25년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이제 약 2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기간형은 어떤가? 기간형으로는 이제 5년, 10년, 15년이 있는데, 15년인 경우에는 이제 68세가 돼야 이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월 119만 원을 1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약 2억. 그리고 이제 10년인 경우에는 73세 이상이 이제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매년 이제 167만 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약 2억 정도를 이렇게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네요. 근데 우리는 뭔가 모순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3억 땅을 갖다가 1억 7,500만 원을 받고 그것도 푼돈으로 연금을 주겠다? 이건 뭔가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수는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무엇인가는 있기 때문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또 가입을 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은 그 농어촌공사법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죠. 이 법이 이제 2008년도에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제24조 5호가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듬해 시행령이 만들어짐으로써 비로소 이제 농지연금이라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만 해도 법적인 제도만 만들어져 있지 실제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본 조항에 대한 양도 및 담보 제공 금지, 그리고 압류 금지 조항 등이 신설되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사회적으로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농지연금은 영농 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이 65세 이상이 되면은 한국 농어촌공사로부터 소유 농지를 담보로 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종류로는 이제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더라. 자, 여기서 이제 농업인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농업인이 뭐냐? 농업인은 이제 그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죠. 1000평방미터 이상인 농지 또는 330평방미터는 시설. 그러니까 1000평방미터면 약 300평 정도 되죠? 300평. 그리고 이제 330평방미터면은 약 100평 정도. 그러니까 300평 이상의 농지나 100평 이상의 이제 비닐하우스나 버섯 재배사 등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또는 이제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이제 120만 원 이상인 경우를 농업인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대상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목이 전답 과수원으로 이제 실제 영농에 이제 이용이 되고 있는 그런 토지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 이제 보유기간이 이제 2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때 이제 그 상속으로 인한 토지 같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까지를 포함하는 기간이 이제 2년 이상이면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에 있거나 또는 연접한 시군 구 내에 있거나 또는 이제 직선거리 30km 내에 있는 경우에 이제 가능하다. 안 되는 농지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불법 건축물이 설치된 토지. 그리고 이제 공유 토지는 안 됩니다. 공유 토지는 안 되는데 배우자와 공유한 경우에는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지역이 지정돼서 이제 계획이 확정된 농지. 그 다음에 이제 공경매로 취득한 농지는 안 된다. 그러나 이제 예외 규정이 있죠.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으로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에 있거나 연접한 시군구 내에 있거나 또는 이제 직선거리 30km 내에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제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제 개정이 돼서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때부터는 상당히 이제 그 농지연금이 활성화되면서 그때 이제 공경매로 취득한 경우를 이제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 이런 요건들을 알아봤는데 그럼 실제로 전반적인 이제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1억 7,500만 원으로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연금을 계산해 보면은 종신제와 기간제가 있는데 종신제는 이제 정액형과 전후 후박형 그리고 이제 일시 인출형이 있습니다. 근데 종신제에 대한 정액형은 우리가 처음에 계산을 해봤죠. 그래서 매월 67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관심이 가는 게 이제 일시 인출형이죠. 일시 인출형은 그 가액에서 약 30% 정도를 일시불로 먼저 주겠다. 그리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주겠다. 이제 이런 제도죠. 그래서 1억 7,500만 원에서 이제 4,500만 원을 미리 받고 나면 1억 2,500만 원이 되죠. 그럼 1억 2,500만 원을 이제 담보로 하고 약 50만 원을 매월 담보로 받는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가가 1억 7,500만 원이 되기 위해서는 내 땅의 가치는 약 3억이잖아요. 60%를 잡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 땅이 3억인데 담보로 하고 1억 7,500만 원을 누가 받으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받겠어요? 안 받겠죠. 그래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수는 늘어나는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내 땅 3억짜리를 갖다 놓고 이런 연금 받으라 그러면 나부터 안 하죠. 그런데 3억 공시지가 1억 8천 가는 땅을 한 50% 8,750에 사서 이 농지연금 받으라고 하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땅을 찾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그것이 농지연금입니다. 제도가 중요한 건 아니죠. 제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욕심을 조금 더 낸다라면은 뭐 7천만 원에 사면 더 좋겠죠. 7천만 원에 사서 내가 이러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면 누구라도 한번 해볼 만한 장사 아닌가.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법원 경매로 공시지가가 싼 땅을 취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온비드에서 이제 공매로 취득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겠죠. 인근 토지에 비해서 저평가됐더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방법이 됐든 간에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방법을 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방법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얼마가 됐든지 간에 일단 농지 연금으로 받으면은 저금리 하에서 받을 수 있죠. 그러다가 상황이 변하면은 내가 매매를 하면 되죠. 해지 비용만 내면 되니까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농지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지 않으면 이루지 못하고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는 말로 오늘 이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